용기내 유치가 그래 나오셨는데 이게 참 잘하세요. 욕설을 해놓은 거 들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중학교 때도 그런 욕을 안 해봤는데 이거는 진짜 많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제 피해금은 지금 바로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반드시 만나면 된다. 마음에 지금 괜히 결정하면 나도 좋아하는 거잖아. 사장님 죽었어요. 이거 나왔어요. 결국 경찰이 출동해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이 집은 여기서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제보를 준 거죠. 문을 좀 빨리 따셔야지. 아니 뭐폰 제기되기 부수고 지금 엎드리 있는데. 텔레그램 영상 찍어서 보내주면은 기한 늦춰주겠다. 성착취 추심을 고발하는 KBS의 연속 보도 이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지난 2월 관련자 5명이 붙잡힌 데 이어 지난주에는 범행을 전체적으로 이끌었던 총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며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 기준 상향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민사 행보를 이용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을 겨냥해 강력히 처단하게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악랄한 암적 존재가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처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은 민생 약탈 범죄이자 암적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엄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보리스타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에서는 지난 1년 반 사이 저는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있는 센터의 장 이기동입니다. 자, 저희 법인이 2015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약 9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불법 사채 교통정리를 하면서 약 한 6,200명의 제보를 받아서 한 3만 건 이상을 정리를 했어요. 한 명당 작게는 뭐 한 건, 많게는 180건, 평균적으로 한 5건 이상 채무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채가 근절이 되고 줄어들기는커녕 오늘도 어제도 수많은 제보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채를 정리를 하는 동안 때로는 사채업자랑 싸우고 또 욕설도 하고 또 웃고 또 팬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상습적으로 채무를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호통도 치고 또 고맙다라는 이제 전달도 많이 받았고 행복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너무나도 좋았던 기억이고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3년 동안 진짜 악질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사채업자, 뭐 최부장, 그리고 왕차장, 손중성 나부장, 강실장, 뭐 서도겸이 용기내 유치가 그래 나오셨는데 이게 참 잘하세요. 욕설을 해놓은 거 들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중학교 때도 그런 욕을 안 해봤는데 이거는 진짜 많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제 피해금은 지금 바로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반드시 만나면 된다. 마음에 지금 괜히 결정하면 나도 좋아하는 거잖아. 사장님 죽었어요. 이거 나왔어요. 결국 경찰이 출동해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이 집은 여기서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제보를 준 거죠. 문을 좀 빨리 따셔야지. 아니 뭐폰 제기되기 부수고 지금 엎드리 있는데. 텔레그램 영상 찍어서 보내주면은 기한 늦춰주겠다. 성착취 추심을 고발하는 KBS의 연속 보도 이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지난 2월 관련자 5명이 붙잡힌 데 이어 지난주에는 범행을 전체적으로 이끌었던 총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사채업자들을 또 저희가 제보를 받고 잡아도 보고 또 피해자들한테 돈도 돌려주고 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가지고 검거도 하고 또 굵직굵직한 언론사에 제보를 해서 보도도 하고 여러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처벌을 받으니까 이 범죄자들이 해외로 이제 캄보디아, 필리핀 이런 데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정부에서 공권력이 이제 투입이 되니까 이제 자기들이 근거가 되고 돈은 벌어야 되고 일은 해야 되니까 이제 해외로 나가는 그런 현상인데요. 항상 뭐 중고나라 사기라든지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성매매, 불법 도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이 허술하면
한국에서 버티고 있다가 이제 법이 개정이 되고 강력히 처벌을 하니까 이렇게 해외로 다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모든 범죄가. 그래서 이제 추종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근거가 안 된 사람들이죠. 또 출소를 했거나 벌금으로 끝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캄보디아나 필리핀에 모여가지고 이제 사무실을 차려놓고 해외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한국에서 돈 빌려주는 것처럼 이제 국민들을 속이고,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엎어가지고 또 원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허위로 해외 문자 발송시키고, 또 SNS 이런데 차용증 이렇게 쓰게 만들어가지고 또 불법적으로 업로드하고 나체 영상, 나체 사진 이런 거 받아서 불특정 다수 사람들한테 뿌려버리고, 이게 어떻게 불법 사채입니까? 보이스피싱 사기꾼이지. 아니,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전화번호로 남의 전화기 들고 협박하고 또 남의 통장으로, 대포 통장으로 돈 편취하는 수법이 불법 사채입니까? 아니면은 보이스피싱입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원금이 왜 필요한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자, 지난 1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악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불법 사금융 척결한다고, 이런 놈들은 원금도 이자도 무효,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에, 그리고 변호사비 무료 소송에, 이런 것까지 이제 정부에서 도와준다고 대대적으로 발언을 하셨는데, 어제 오늘 이어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불법 사금융은 이자도 원금도 이제 안 줘도 된다는 발의를 하셨는데, 수많은 의원들이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이 좀 개정될 것 같습니다. 자,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에서도 이제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니까 저도 힘이 좀 받는 것 같은데요. 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남의 돈을 힘들 때 빌려 썼으면 원금에 이자를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거는 특정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 거고, 이 사람은 도대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협박을 하는지, 닉네임을 써가면서 대포폰으로 온갖 협박, 욕설 다 하고 돈을 뜯어내가는 구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원금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안 맞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왜 원금을 줘야 돼요? 원금이 아니라 이 사람은 깜빵부터 가야 됩니다. 수사부터 받아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한테 휘둘려가지고 마음고생하고, 물론 이런 돈을 쓰는 사람들도 솔직히 잘못된 거는 맞지만,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기관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친구 전화번호, 지인 전화번호, 네이버 주소로 이런 거 절대 넘겨달라 소리 안 합니다. 이 소리 하는 사람들은 100% 그냥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래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수사기관에 신고를 안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특정이 되지도 안 하고 해외에서 이상한 카톡 얄궂은 프로필 하나 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대포폰으로 또 돈 송금을 한 계좌를 추적을 해보면 전부 다 대포 통장, 타인 명의의 계좌, 이런 걸로 범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기관에서도 이걸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국민들이 무심코 만들어준 통장 때문에, 그리고 핸드폰 때문에 이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협박에, 말도 안 되는 회유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통장과 유심과 전화기가 얼마나 지금 무서운 용도로 쓰여져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벌금 300만 원으로 끝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면은 협박을 해서 만들어줬습니다. 이자 깎아준 데서 만들어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벌금 300으로 끝내야 될 문제입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불법 사금융이란 대법 허가 없이, 그리고 많은 이자를 요구를 하고, 또 차용증 강요를 해서 쓰게 하고, 또 불법 추심하고, 나체 영상, 나체 사진 이런 거 찍어서 유포한다고 협박하고, 제3자한테 알리고, 밤늦게 수시로 전화하고, 이런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안 줘도 돼요. 또 하는 이야기지만 돈을 줘야 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깜빵에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불법 추심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배짱과 용기가 없으면 이런 돈을 안 써야 되고, 그리고 사기범들이 저 사채업자가 달라는 돈 원하는 대로 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이렇게 맡겨놓고 솔직히 주위 사람들 피해 입히고 자기 가족들은 물론이고
다 힘들어 하는데 그런 배짱도 없으면서 그런 돈 왜 씁니까? 그리고 도박 끊으시고 이런 사람들은 저희 회사에 제보도 하지도 말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저희들도 도와줄 자신이 없으니까 이 점 꼭 이제 알아주시고 또 이제 보면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항상 남의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에서는 국민들이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